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지입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의 관문이었고 현재는 청와대와 정부서울 청사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조선시대 때 종묘와 사직이 나라의 정신적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현 시대에는 광화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종 민주화 항쟁과 촛불 집회 등의 시민운동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곳에는 각종 고층 빌딩과 기업들의 본사도 입주해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업무지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핀란드 등 각국의 대사관들도 광화문 인근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화문 광장에서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이자 정신적 지주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동상이 있는 중앙광장지역, 그리고 양옆의 대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들이 차지했던 한쪽의 차도를 모두 인도로 바꾸는 대형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작업은 3월 초중순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공사업체들은 아스팔트를 뜯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도로를 조금 뜯어내고 보니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수로와 문화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및 수직으로 땅을 파다 보니 한눈에 봐도 다양한 지층이 드러나면서 이 일대의 역사가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요. 쇠목걸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축대 혹은 성벽을 쌓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발견되는가 하면 각종 사기의 사발과 파편, 집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언제의 흔적인지도 추정도 안 되는 돌무더기도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이것을 계속 파헤치면 대한민국 역사의 파편 한 구석을 채워넣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소식을 듣자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은 일본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추억이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기억으로는 2019년 말 촉발된 한일 무역과 역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던 노제팬, 노아베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이루어졌던 대형 사건은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요. 이날은 일제의 수탈과 강압의 상징이었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총독부 건물 폭파쇼에 일본 정부는 허탈한 감상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애당초 한국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 했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비용을 전부 대서라도 총독부 건물은 일본으로 옮길 테니 철거만은 말아달라 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한방에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역사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여론을 일긴 했지만 사실 일본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의 문화를 말살한 것에 비하면 총독부 건물 철거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500년 역사의 상징이자 현재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의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일본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1395년 태조 4년에 지어진 광화문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과 함께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273년 동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로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함에 따라 1865년 광화문 역시 복구되었는데요. 문제는 1910년 일본이 한반도에 강제정거를 시작하자 일본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를 짓기 위해 경복궁 앞들을 때려 부쉈고 조선 총독부의 정면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광화문 역시 헐어버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모든 조선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심지어는 일본인들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총독부는 한 발 물러나 광화문을 아예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기존의 정면 위치에서 우측 위치로 해체 이전해버렸죠. 이후 1950년대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북한의 포탄을 맞아 완파되어 이곳은 또다시 공터가 되었다가 1968년 대통령의 지시로 광화문은 원래 자리인 정면부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복구되었던 광화문이 조선시대 때와는 각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0년 다시금 건축되어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화문 일대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실이자 일제 수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끝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일어섰던 대한민국 저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에서 각종 역사적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 일본은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조선의 주요 활동터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백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사적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일본이 경기를 일으키는 데에는 필수 불가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본이 한국보다 거대한 강국이지만 과거는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속국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백제는 일본과 무역을 하며 일본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었던 은인과도 같은 국가입니다.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한 칠지도가 그것의 상징이며 백제의 22담론은 일본이 한반도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역없이 다루고 있죠. 실제로 백제의 22담론 자체가 대륙과 열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과거 일본 지배층의 다수가 백제계 왕족과 귀족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사카 규슈 지방이 많이 진출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일본 황실을 비롯한 일본의 명문가는 매해 백제의 왕릉에 참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웅진성을 공격할 때 그곳에서 항거하던 의자왕이 신하였던 예식진, 그의 형인 예군의 묘지석에는 일본이라는 국명이 언급되는데요. 현존하는 역사적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됐을 당시 학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묘지석에 새겨진 내용을 해석해보면 일본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백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묘지석의 기록의 다른 부분에 현재 일본은 이미 부상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당시 묘지석을 만든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곳 일본은 백제였기 때문에 원래 일본은 백제를 가리키는 단어라 봐야 해석이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 열도에 피신한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이 백제의 유지를 잇는다는 의미로 그때부터 일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죠. 이러한 주장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일본인 도노 하루유키 교수에 의해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그를 반일 세력이라 몰고 가는 여론이 일기됐습니다. 일본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고대의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 경남 창원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역시 삼국시대 가야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백제보다 앞서 일본과 무역을 했던 삼국시대의 국가가 가야입니다. 사실상 일본에게 최초로 선진 문물을 전해준 국가인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듯이 가야는 철강 강국이었습니다. 한반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도 철을 수출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던 가야는 높은 수준의 문화도 이룩해냈으며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서 교역의 수도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금관가야는 동해안 남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무역에서 독점적 위치에 올랐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철제 유물들이 대한민국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 고분에서 발견되는 철제 유물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모습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왕실은 매해 11월 23일 신상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신라신 소노카미, 백제신 카라카미를 모신 신전 앞에서 아즈메노와자라 불리는 의식을 통틀어 일본에서는 신학, 카구라라 일컫고 있는데요. 두 명의 신관이 신전 좌우에서 엄숙하게 읊는 초원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즈메 오오 오게, 아즈메 오오 오게.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아즈메가 경상도의 사투리인 아즈메, 아줌마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고귀하고 신성한 여신을 뜻하는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장합니다. 또한 오게라는 단어 역시 한국어 오다의 명령형 오게로서 이 충문에 표기된 한자는 마니오카나라는 이두식인데요. 마니오카나 역시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해준 방식으로 이것이 발전되어 훗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되었죠. 이외에도 해당 충문에는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나라는 구절이 계속 등장하여 당시 한반도를 신처럼 모시던 일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철저히 무시하고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으로 문화가 전해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에서 또다시 일본이 한반도의 속국이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 경계하고 있는 것이 현 일본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적극적인 개입보다 눈치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얀마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가는 건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얀마 군사 정권의 든든한 배후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얀마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독립을 한 건 1948년이죠.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건 1962년부터입니다. 이후 2015년까지 무려 53년간 군부가 통치를 해왔습니다. 2015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은 것이죠. 당시 수치의 선거 승리는 전 세계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83%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한 수치는 군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문민정부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군부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치 등 주요 지도자들을 구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총선 결과도 무효화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적인 이유는 권력과 돈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경제회랑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송유관 및 가스관이 지나가는 길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이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오랫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부가 중국 정부와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천연자원과 더불어 이런 이권들을 모두 빼앗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만큼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얀마 군부가 과거처럼 정권을 장악해 독재 체제를 오래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쿠데타 2주 전 미얀마를 방문해서 총사령관을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를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각종 이권 사업을 비호해왔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도 군부에 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깊은 유착관계를 맺어왔죠. 중국은 서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얀마 군부와 더욱 밀착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쿠데타를 미얀마 군부를 지원할 호재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걸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면서 바이든 미국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상당한 골칫거리이자 외교적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력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2일 쿠데타 연루자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추가 제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군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표적이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최근 상원에 출석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모두 중단할 것이고 쿠데타에 책임 있는 이들을 직접 겨냥해 개인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타격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 확실하다. 주요 외신인 로이터는 이번 제재가 적용되면 지난달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군부에 큰 타격을 입혀주길 바라봅니다. 한편 한국도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얀마 사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국도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분도 분명합니다. 군부 정권의 쿠데타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력을 언급하며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0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이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얀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여해줘서 감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도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SNS로 전했습니다. 지난주 트위터 등 SNS에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미얀마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인들의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 지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국 언론이 미얀마의 참상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미얀마 지지 캠페인 사진을 올리며 미얀마를 위한 대한민국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현황을 알리는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잔인한 공격과 시위대의 결연한 모습을 담은 수만 개의 영상을 올리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도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습니다. 지난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쿠데타 직후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있다. 즉각 행위를 멈춰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얀마 노동조합 무기한 총파업에 연대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하겠다.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노동자와 민중을 강력히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미얀마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얀마 18개 노조 노동단체는 모든 시민의 불복종 운동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8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군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군부와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연대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일 대한불교 조계종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과 분노에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출범을 예고하며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향해서 유혈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